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30년차 간판쟁이의 흥하는 간판 마케팅 이야기, 동부기업 송정원 대표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거는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춰갖고 작업하고 있는 거니까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2교시 커리큘럼 시간인데요. 성공하는 간판 레시피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그리고 Q&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시 때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 좋은 간판들, 비싼 간판들 어떻게 하는지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비싸게 제 가격에 간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제대로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현업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이거는 제 인스타그램에 나와 있는 대문글입니다. 제가 간판에 대한 규정을 했던 거기도 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간판은 단순한 전달이 아닌 중요한 마케팅 툴입니다. 건물과 공간에 어울리는 옷을 입히고 고객의 관심과 신뢰를 통해 이익 실현을 돕게 하는 툴. 이게 브랜딩이고 마케팅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기업, 동부기업. 제가 생각하는 간판은 이렇습니다. 30년차 간판쟁이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건물을 이해해야지 거기에 어울리는 간판 옷을 입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업주의 생각, 그리고 업주에 대한 고민을 같이 이해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것도 뭐 성형외과 간판입니다. 건물에 어떻게 하면 옷을 입힐까 원장님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했던 사례인데요. 간판 레시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직관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컬러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컬러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컬러는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기 같은 경우 성형외과 피부과인데 30대 40대 여성들이 타겟이었죠. 그분들이 좋아하고 호감을 가질 만한 건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저기 사진에 보게 되면은 이쁜 소녀가 있죠. 평상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림 같은 것들 많이 보고 간판에 쓸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셀렉을 하는데, 제가 되게 애지중지했던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원장님이 저희 회사에 오셔갖고 상담을 할 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원장님한테 시집 보내는 마음입니다. 왜냐면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한번 쓰게 되면 또 다른 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집 보내는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으로다가 해서 해드렸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할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조명 같은 것도 저렇게 백색이 아니라 웜으로다가 해서, 그리고 여자 얼굴은 아래에서 업라이팅 하는 방법으로다가 해놓게 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 지역에서는 아주 되게 큰 이슈가 됐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 보여드려볼까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여기도 병원인데 여러 가지 정보가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보지향적인 간판, 인지중심적인 간판 있지만 인지중심적이어야 하는데 정보중심적이었던 컨셉이었던 것 같고, 저렇게 의뢰가 와서 저희가 솔루션을 드렸던 거는 이거예요.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간판입니다. 다 없애버리고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필요한 거는 가정의학과였는데 건강도 중요하지만 비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카피로 날씬의 건강을 얻다라는 카피를 드렸었고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앞에서 봤던 간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심플이죠. 심플은 저는 20년 차에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0년 차, 20년 차에서도 심플 얘기는 많이 했고, 클라이언트가 심플하게 해달라고는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의미를 알게 됐던 거는 최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최근에
지금도 어쩌면 모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내가 알았던 게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최근의 심플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나를 찾는 생각, 그리고 나머지를 버려야 하는 생각. 그렇잖아요. 심플은 말 그대로 심플이잖아요. 하나여야 되잖아요. 둘이면 안 되잖아요. 둘이면 덜 심플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여야지 심플한 거죠. 그래서 심플한 사이드를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심플해지기 위해서 코어를 찾아야 되니까, 가치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걸 보여드리면, 여기 보게 되면 좀 심심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전화번호도 쓰고 층표시도 쓰고 내가 무슨 진료하는지도 이것저것 쓰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저는 층표시나 전화번호 그런 것들은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심플에 대한 부분들, 예. 그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는 간판을 또 요리하고도 비교를 많이 하는데, 뭐 맵고 칼칼하게 요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담백하게 준비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듯이 컨셉도 우리가 정할 때 되게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 아니면 모던하게, 아니면 럭셔리하게, 아니면 퍼니하게, 뭐 그런 거에 맞춰갖고. 지금 보여드렸던 건 심플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고요. 자, 이 부분은 저는 심플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스토리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특히 디자인할 때 스토리는 뭐 요즘도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좋은 디자인, 좋은 작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아까는 그냥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슈퍼맨 그림이었지만 여기에도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심장에 보면 S라는 게 불이 들어오죠. 예. 그 다음 걸 보시게 되면은 안 들어오고 덜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할 때 심장이 뛰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그 유리 안쪽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간판에서, 저 그림에서 S라는 게 천천히 이게 심장의 뜻이 되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은 저 원장님하고 저밖에 없습니다. 100명이 봐도 100명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뻔한 스토리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하고 둘이서 저는 스토리텔링을 했다라는 거. 자, 또 하나의 스토리를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여기는 블로그 회사예요. 블로그 회사인데 글씨가 좀 이상하죠. 삐뚤빼뚤 막 그냥 보통 반듯한 글씨가 정상인데 글씨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글씨가 놀라서 막 튀어나온 것 같지 않나요? 예. 블로그 회사인데 왜 저랬냐면요. 블로그에 그 이름을 찾아봤죠. 먼저 디자인을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 블로그가 어디서 나오나, 무슨 뜻은 뭘까라고 쭉 찾는데 블로그라는 뜻에서 충격을 받아 깜짝 놀란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글씨가 뭔가 놀라갖고 튀어나와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이게 스토리죠. 네, 잘 보이진 않지만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많이 팔거나 적게 팔거나 비싸게 팔거나에 대해서, 비싸게 파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작품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작품이라고 우기려면 두 가지 조건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되고요. 디테일이 없는데 작품이라고 하면 안 되죠. 허접한 물건을 갖고 작품이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건 기본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작품에도 스토리가 없는 작품은 그냥 그림일 뿐이죠. 그냥 제품일 뿐이죠.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우리 삼성하고 애플하고 비교를 할 때 삼성 훌륭하잖아요. 삼성이 애플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디테일은 삼성이 더 좋죠. 최고의 제품을 만들잖아요. 삼성의 스토리가 있나요? 삼성 제가 좋아합니다. 디자인적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예. 스티브 잡스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애플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 위주의 인문학에 기반된 제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요. 디테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는 거. 보이는 부분 다 잘하잖아요. 안 보이는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잘할 수 있어야지. 야, 어떻게 여기까지 해? 야, 얘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해야 돼요. 집착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스토리텔링이 뭘까요? 스토리텔링은 그냥 이야기꾼이 돼야 되는 건데요. 스토리텔링 중에서 전 두 가지가 있는데, 최고의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의 기본은 비하인드 스토리. 뻔한 스토리는 제가 볼 땐 스토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숨겨져 있는 스토리. 얘기해야지 그때 가서 아는 스토리. 이런 것들이 좋은 스토리텔링의 주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중에 최고는 반전 스토리죠. 와, 소름 돋는 스토리. 그런 스토리는 훨씬 더 기억을 오래 남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감동도 하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꾼이 되려고 해요. 어떤 스토리를 만들까? 간판을 할 때 이거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약간은 자기적이더라도 스토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라는 거에 고민을 많이 하고요. 저희 회사도 그래서 1976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저희 회사의 이름은 또 반전 스토리이기도 해요. 동부기업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동부기업을 갖고 이걸 간판회사라고 아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걸요? 하다못해 저희 회사의 코앞에 계신 분들도 저희 회사가 간판회사인지 다 몰라요.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굳이 필요 없습니다. 반전 스토리니까. 뭐 하는 회사예요? 간판회사입니다. 깜짝 놀라죠. 저희가 또 그렇게 또 스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요 얘기도 해주고 싶어요.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간판을 만들고 비싼 간판을 할 수 있는지 제가 배웠던 거, 느꼈던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업주를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야 해요. 왜냐면 내가 업주가 뭘 파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걸 간판을 해준다? 저는 절대 와닿지 않습니다. 그 업주랑 충분히 얘기를 하고 어떤 타겟으로다가 하고 제일 잘하는 거는 뭘 잘하냐고도 물어보고 그런 걸 지식을 알고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건물에 옷을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한테 배웠던 얘기인데요.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계약을 목적으로다가 일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계약하러 만난 거고 돈 벌려고 만난 건데 계약하려고 말하지 말고 돈이 목적이 돼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는 영업하러 클라이언트 만나러 문 들어가기 전에 외칩니다. 혼자 속으로 다 다짐합니다. 계약하지 말자. 계약하지 말자. 그리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클라이언트한테 계약이 목적이 되는 순간 제가 거짓말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거든요. 클라이언트가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그러면 계약해야 되니까 싫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좋네요. 그렇게 하셔야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버님 했던 얘기 중에 또 하나가 거짓말 하지 말아라. 너가 거짓말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다 안다. 네가 돈이 목적이 돼서 돈을 벌려고 그러면 냄새가 난다고. 내가 말하는 거에 냄새가 난대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일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는 당당함이 나오고 향기가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 실제 저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클라이언트 만나게 되면 제가 원장님 뭘 도와드릴까요? 예, 그것부터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들만 쭉 하고 나옵니다. 예. 아까 뭐 그 한의원 간판 보셨잖아요. 건물주처럼 보이는 거. 그 원장님은 처음 만난 것과 한 2시간 동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술집에서 만났어요. 밥 먹자고 그랬더니 술집을 가게 돼갖고 참치집이었는데 그래서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간판 얘기는 10분도 안 했던 것 같아요. 1시간 50분 동안 그 원장님이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예. 오픈하실 때 뭘 조심하셔야 됩니다. 환자를 어떻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워낙 많은 의사들하고 일을 했고 창업을 했으니까는 여러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되는 것들 하다못해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했고 그걸 들어주셨어요. 그게 늘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희는. 예, 그날 아주 우연찮게 같이 술을 먹고 얘기를 하다 갖고 조금 더 넘치게끔 해드렸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서로 매칭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저희 그 회사의 그 미션 중에 하나도 고객이 성공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간판 회사인데 멋진 간판을 달자라는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존재의 의미는 고객이 원하는 만족,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회사, 그리고 고객의 성공에 도움이 되는 회사가 저희의 목표예요. 때로는 간판 달러 갔는데 간판할 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는 간판보다는 온라인 마케팅에 더 돈을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게 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된다라는 거. 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죠. 그리고 내가 당당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기버스 게인이라는 뭐 철학적인 얘기들도 있는데 배려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이문이 많이 남는 장사는 없다고요. 우리가 돈 몇 푼 벌라고 없는 얘기하고 타협하고 그러는 거 말고 정말 배려하고 클라이언트들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아주 제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이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또 얘기할까요? 너무 그냥 좋은 얘기만 해갖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느꼈던 얘기들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서 갖고 왔던 거고요. 제가 또 오늘 주제로 하었던 게 평범하고 살고 싶지 않은데 왜 평범하게 노력하는가? 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 질문은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회사예요. 저희 회사 앞마당에 저렇게 크게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들 다 그렇잖아요. 뭔가 멋지게 살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나의 모습, 어제의 모습은 어떤가요? 늘 똑같지 않나요? 늘 크리에이티브 해주고 싶고 멋진 디자인의 간판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은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하나요? 그래서 저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저도 경영학과 나왔고요. 미술을 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에 대한 조예도 전혀 없었는데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꽤 많은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트레이닝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뭐 저기 동부회라고 또 저희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 조직 혼자 하는 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원들이랑 같이 동료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우리가 밥 먹으러 갈 때 나는 짜장면, 우리 부장은 짬뽕, 그리고 우리 팀장은 뭐 울면 각각 뭐 취향껏 먹어도 상관이 없죠.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근데
하나의 조직이고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같아야 돼요. 여기서도 취향을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데 나는 3000m 산에 올라가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장비도 제대로 챙겨갖고 쭉 올라가는데 누구는 나는 소풍 온 줄 알았다고 얘기하면서 100m만 올라갔는데 발 아프다고 내려오고 그러면 조직이 제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가치관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가치관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막 전쟁도 하잖아요. 종교 전쟁도 하고 이념이 다르다라는 걸로 해갖고 정당에 대한 것도 다르고 어딘 진보가 좋다, 어딘 보수가 좋다. 이게 뭐예요?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가치관이 달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가치관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간판업을 하던 무슨 업을 하던 내 동료들은 나랑 적어도 일할 때만큼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서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은 다 저게 있더라고요. 저도 한 9년 전쯤에 어디 교육기관 가서 저걸 딱 듣고 그때 동부회의라는 거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매주 월요일 날 저희 직원들하고 전부 다 전사적으로 전원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떤 조직이든지 있어야 해요.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미션은 뭐냐면 존재 의미예요. 저희 동부기업의 존재 의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객의 성공에 창의적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 회사, 고객이 원하는 만족, 그 이상의 감동을 주는 회사가 저희 미션, 존재 의미입니다. 이게 아니면 저희 동부기업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심플합니다. 비전은 뭐냐? 저는 내 자식에게 권하고 싶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잡을 갖고 있을 때 아빠 회사에서 한번 일해보면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최고의 회사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을 권하고 내 자식한테 때로는 강요하고 그럴 텐데 내가 월급도 얼마 안 되고 맨날 늦게까지 남아서 일하고 그러면 그 제대로 된 회사가 될 수 있을까요? 비전.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미래의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션, 비전하고 핵심 가치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유해야 되는지 핵심 가치, 코어 밸류라고 하는데 뭐 안전에 대한 것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 사회 공공에 대한 안전. 그렇기 때문에 간판달로 나갔을 때 주변 간판이 흔들리거나 위험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합니다. 사회 공공에 대한 안전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 내가 생각하는 인사, 뭐 고마움에 대한 감사의 마음, 뭐 미안한 거에 대한 뭐 진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해갖고 서로 생각에 대한 것들을 같이 통일해갖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생각이 같아야지 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얻어야지 그다음에 기술이 들어갑니다. 다음은 마음 얘기 남았는데요. 마음보다 마음가짐이라고 이 얘기도 한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잖아요.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마음인 거고 마음가짐, 액션 플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으면 적어도 그 다음날부터 영어 단어 하나씩이라도 더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 빼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다음날 10,000보라도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000보 걸었으면 그 다음날은 6,000보 걸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주 조그만 액션 플랜, 그 태도 같은 것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땐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그 트레이닝 했던 것들을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늘 같은 점심을 먹지 않아요. 월화수목금토일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갖고 직원들이 오늘은 어디를 먹으러 가자. 화요일은 누구니까 오늘 어디를 먹으러 가자. 그래갖고 늘 점심 한 끼를 새롭게 먹는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티타임 할 때 제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오늘 점심 뭐 먹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 계절에 오늘 또 바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해갖고 우리가 점심 한 끼를 행복하게 먹을 때가 어디 있는지를 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 같은 경우는 늘 같은 옷과 신발을 신지 않는다. 이게 참 별거 아닌데요. 제가 검문에 옷을 입혀주는 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 몸에 맞는 옷은 뭘까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디자이너들한테도 제가 늘 요구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클라이언트 만날 때는 무슨 신발을 신으면 좋을 것 같고, 어떤 클라이언트 만나게 되면 어떤 마이에 어떤 타일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지. 그게 이걸 하다 보면 센스가 생기거든요. 그래갖고 컬러에 대한 매치, 형태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 많이 좀 좋아지게 되는 것 같고요. 번외로다가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신발에 맞춰서 옷을 입는 편입니다. 예. 관점을 좀 달리하게 되면 또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비 올 때는 뭐 고무신을 신는다든가, 그 고무신에 어울리는 옷은 뭘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고, 예. 신발에 맞춰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늘 같은 출퇴근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 어저께 먹었던 밥 먹고, 어저께 입었던 옷 입고, 어저께 썼던 안경 또 쓰고, 어저께 일어났던 시간에 또 일어나고, 전철 타고, 똑같이 내려서 또 오고. 물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제조업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 내가 서비스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무슨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거나 책을 읽는 거나 그런 거창한 거를 떠나서 일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바꿔도 되거든요. 어떨 땐 전철 타고, 어떨 땐 버스 타고, 어떨 땐 자전거 타고. 저도 집이 용인인데 그 강남 양재동까지 아주 다양하게 타고 다녀요. 전철 타고, 어떨 땐 자전거 타고, 어떨 땐 자가용도 타고요. 그리고 어쩔 때는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도 걸어서도 오고, 이런 일상의 것들을 다양하게 하니까 생각들이 고착화되지 않고 좀 다양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딜 갔든지 갔던 길을 다시 오잖아요. 되게 저한테는 힘든 거예요. 갔던 길을 똑같이 다시 오는 것들은. 산에 같은 경우도 그냥 올라갔던 오면은 반대로다가 내려와서 다시 와야지, 갔던 데를 다시 오는 것만큼 지루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좋은 일들,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 풀 한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싶었고요. 그 다음 볼까요? 벌써 Q&A네. 네. 네, Q&A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타 업체하고의 경쟁에서 어떻게 버텨왔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정말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이게 하다 보면은 또 막 엄청나게 또 경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첫 번째는 디퍼런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똑같은 간판 하는데 저한테 저 간판처럼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고역 없거든요. 그런 거는 저보다 그분들이 훨씬 더 잘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간판, 못 하는 간판, 그런 것들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드리고요. 실제 또 그런 거에 또 제 열정도 생기게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공방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공방에서 똑같은 물건 팔지 않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 하는 거는 제품 베이스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다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좋은 동료들을 선발해낸 팁이 있는가? 저것도 많이 여쭤봅니다. 아까도 얘기를 하지만 그 트레이닝을 통해 갖고도 좋은 그
동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 좋은 동료를 선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일단은 좋은 동료를 하려면 일단 회사가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뭐 주사일 근무한다든가 야근은 없다든가, 주사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말하면 격주 주사일입니다. 2주에 한 번씩 3일씩 쉬게 되는 거고요.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생산성도 올라가고, 일단 내가 홍보할 만큼 남들과 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야근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 맛있는 점심을 먹습니다. 직원들한테 서베이 했더니 우리 회사에서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늘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행복한 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행복하기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맛있는 거 먹는 거거든요. 조금 더 행복하려면 좋은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 조금 더 행복하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전 그냥 내가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우리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고 고생하는데, 그래서 늘 점심은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 홍보 얘기 나오다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검증 같은 것들을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간 같은 경우도 그 애매한 시간에 저는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금요일 날 오후 6시, 비 오는 날 토요일 5시, 이럴 때 오기 힘들거든요. 그럴 때 약속을 지키고 제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한다면, 신뢰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좋은 신뢰 있는 사람들하고 매칭이 돼서 좋은 그 만남을 갖고 싶은 거 팁 한 2가지만 드리면, 하나는 사소한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이 되게 신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큰 약속은 다 지킵니다. 큰 약속을 안 지키게 되면은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거든요. 예. 네. 아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소한 약속. 우리 이따 뭐 하자? 이따 뭐 해야지. 내일 뭐 하자? 다음에 뭐 하자? 내가 뭐 해줄게? 이런 툭툭 던지는 얘기들을 놓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잘 지키셨던 분들은 아주 신뢰할 만한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차를 깨끗하게 타고 다니셨던 분들이 신뢰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차는 오래되긴 했는데 아주 뭐 깨끗한 건 아닌데 자기 관리가 잘 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저는 2가지를 통해 갖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경쟁 엄청나게 치열하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이 얼마나 눈이 높아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어설프게 누굴 따라했거나 그렇게 되면은 금방의 본질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다가, 그리고 다름으로,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간판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의 그 마음은 그랬습니다. 좀 더 30년 전이었죠. 1992년도였는데 아버지가 회사에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오게 됐는데, 내가 왜 간판업을 해야 됐나라는 생각을 그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리고 한 번 가게 되면은 이제 바로 쉽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그랬는데, 이제 간판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때 그랬어요.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다 주먹구구였어. 내가 볼 때는 멋지지 않았어. 간판이라고 그러면 사회적인 것도 되게
조금 하대했고요. 당당하게 저도 지금 간판쟁이라는 얘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죠. 옥외 광고, 저는 사인 컨설턴트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간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되면서 사회적인 인식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비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현업에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내가 뭔가 좀 일가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이제 결혼을 해갖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을 때 선생님이 아빠 뭐 하냐고 물어봤을 때 간판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회적인 인식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사, 변호사 그러면은 다들 누구나 신뢰하고 남다르게 봐주지만 간판쟁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그 디자이너들도 간판하고 그러면은 되게 열악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일 디자인 못하는 친구들이 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디자이너 중보다도 사인 쪽, 간판 디자이너는 훨씬 더 훌륭하고 훨씬 더 깊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인식도 있지만 어려워서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간판 디자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재료에 대한 것들 알아야죠. 얼마나 다양한 재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요리사잖아요. 재료를 알아야지 내가 요리를 할 수 있으니까. 재료에 대한, 각각의 재료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각 디자인에 대한 깊이도 있어야 되고요. 컬러 매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편집 디자인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글자를 갖고 놀아야 되는 거니까. 글자가 하나의 생명처럼, 글자를 보고 어느 날 이 글씨만 보고도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될 정도로다가, 실제 저는 약간 좀 그런 편이 있거든요. 간판 딱 보게 되면 그 업주에 대한 생각도 슬쩍 와닿아지더라고요. 그것도 알아야, 구조도 알아야 되죠. 편집도 알아야 되죠. 시각 디자인도 알아야 돼요. 건축도 알아야 되죠. 건물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법도 알아야 됩니다. 관련 법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방법도 있고, 건축법, 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법, 경관법, 이런 법에 대한 지식들도 다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 못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인 디자인 쪽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게 되면 여기서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간판은 아주 충분히 매력적인 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게 되면, 간판에 제가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적이 있습니다. 일본을 제가 자주 갔었는데, 아버님이 많이 보내주셔서 첫 번째 일본에 갔을 때인데, 만두집 간판을 보고 제가 이 간판이 이렇게 재밌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그때 간판은 그냥 왁구에다가 글자를 쓰는 게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제가 만두집 간판인 줄 알았을까요? 아주 대형의 그 만두 모형으로다가 어떤 1층에 있는 업소인데 있는 거예요. 만두 모양으로. 그러니까 만두집인 줄 알았지. 이야, 간판을 저렇게 형태로다가도 표현할 수 있구나. 커뮤니케이션을.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두 번째 놀랐던 거는 1초 이상 봤겠죠? 조금 있다 보니까는 그 만두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이게 간판이라고요. 얼마나 내가 표현하는 툴, 커뮤니케이션 하는 툴이 간판일 수 있었다는 것들을 그때 제가 알고서, 그럼 난 이 장르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저를 감동시켰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도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그때 아는 교수들하고 같이 일본에 사인 투어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좋은 간판들 같이 사진 찍고,
이건 제로는 뭘로가 됐고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일본에서 공부했던 교수들도 있고 같이 갔는데 와, 또 하나 간판을 보고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그 선술집 간판이었어요. 근데 돌출 간판이었습니다. 한 2m 정도 되는 돌출 간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간판 1층에 붙어 있었는데 그 간판에 발 있죠, 발. 우리 시골에서 뭐 내려오게 되면은 틈새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고 그러는 것들. 예. 발로다가 이렇게 돗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다가 간판을 가려놓은 거예요. 근데 군데군데 이제 글자가 슬쩍슬쩍 보일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도 헤어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보통은 간판을 일하면은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오래 기억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에서 불도 들어오는데 간판을 그걸로 가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지나가고 저도 지나갔는데 갑자기 신기해서 그 간판이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갔던 그 담당 교수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이 계셔갖고 같이 가서 물어봤죠. 이거 간판인데 불은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발로다가 이걸 다 막아놨는지는 모르겠다고. 그때 그 교수가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야, 여기가 이자카야 선술집인데 술집 이름이 숨바꼭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판의 이름을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간판입니다. 예. 전 지금도 전기 맞은 것처럼 놀랬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스토리구나. 그냥 간판은 비싼 돈 들여서 잘 만들어야지 최고의 간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스토리 풀한 그 업소에 걸맞는 그런 이름으로다가도 이렇게 간판할 수 있구나. 야, 이게 홍보고 광고일 수 있겠구나. 마케팅이구나. 간판은 마케팅 툴이잖아요. 우리 조그만 업소에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따로 돈 내갖고 온라인 마케팅하고 다른 크게 홍보 같은 거 하세요? 매체에다가 버스 광고 하시고 그런 거 하기 힘들거든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간판이 온전하게 마케팅이 전부일 수 있는데 그 간판을 잘 신경 써갖고 잘 하시게 되면 그 본인 업에 대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린다 그러면 임차 계약 하실 때 요거는 시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네요. 임차 계약 하실 때 덜써 임차 계약하고 보증금 넣고 그리고 간판 어디다 달아야 되니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건물주한테 여기다 간판 달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이런 경우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거리 곡각지점에 메인 2층에다가 들어갔어요. 만두집이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사거리 곡각지점에 2층이면 최고의 황금 자리잖아요. 권리금도 몇 천만 원 주고 들어갔을 거고. 좋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왜 좋은 자리죠? 노출이 잘 되니까 좋은 자리잖아요. 사통팔달해서 잘 되니까 좋은 자리잖아요. 뭘로 노출해요? 간판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주가 간판을 못 달게 한다거나 허가 때문에 간판을 조그맣게밖에 안 된다거나 그러면 어떡해요? 비싼 돈 주고 노출 안 되니까는 장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드리고 싶은 팁은 임차 계약하기 전에 내가 간판을 달아야 될 자리를 정확하게 찍어갖고 서면으로다가 해갖고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 계약을 하셔야 돼요. 임차 계약하고 보증금 딱 들어가면 끝입니다. 예? 간판 못 그때만 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 간판만 제대로다가 해도 홍보가 잘 돼갖고 얼마나 크게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네 번째, 야근 없이 근무하느냐라는 거가 있었는데 저희 회사는 야근 없습니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는데 야근하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솔직히 일찍 나오는 경우들은 있어요. 예, 간판 같은 것들이 시공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위험하잖아요. 간판
공사하다가 문제되고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저는 일요일 날 새벽 시공을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오늘 월요일인데 어저께도 새벽 5시에 시공을 했어요. 그때가 사람들이 제일 안 다니고 조용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갖고 이제 시공하고, 직원들이 많이 좀 따라주고 그래서, 일찍 공사하게 되면은 또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요. 오늘 두서없이 이런저런 얘기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간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간판으로다가 충분히 마케팅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간판만으로도 어느 정도 부분 PR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약간 유념해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